특정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선행이 현행을 조금 쉽게 해주는, 현행 실력이 높은 상태에서 선행을 했을 때 어떤 선행의 효과. 안녕하세요, 안현선생입니다. 오늘은 선행학습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올린 영상에 어떤 한 분께서 댓글로 질문을 하셨어요. 선행을 하면 현행이 좀 쉬워지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행을 하면 현행이 쉬워진다, 무조건 아니다. 제가 무조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선행이 현행을 조금 쉽게 해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믿으려면 이 말에 어떤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어야 이 말에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떤 특정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보편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보편성이 없습니다. 지속성도 없고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성과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그냥 믿고 막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해서 현행 실력을 높이겠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방향이 맞냐 하면 현행 실력을 높인 상태에서 선행을, 그죠? 반대로 현행 실력이 높은 상태에서 선행을 했을 때 어떤 선행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선행의 효과에서 가장 큰 거는 현행이 쉬워진다 이게 아니고 그냥 양적 배분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이 너무 양이 많다고 하니까 그 양적 배분, 좀 기본적인 문제나 유형, 아주 진짜 실력이 0.1% 안에 있는 애들은 미리 심화까지 다 하고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아주 그냥 그저 놀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거를 99% 학생들에게서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적 배분은 대부분의 이제 뭐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4% 정도의 1등급 수준의 아이도 그냥 한 양적 배분 정도의 개념과 응용을 풀어보고 이제 고등학교에 갔을 때 좀 심화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양적 배분의 효과가 있다,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도 누구에게? 4% 정도를 우리가 잡으면 1등급 학생들에게 라고 하는 이유는 1등급이라고 일단 군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적어도 등급상으로 더 올릴 등급은 없잖아요. 그죠? 2등급은 1등급으로 올려야 되고 3등급은 2등급, 1등급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올라가기 위해서 선행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등급은 해당 시험 범위에 대한 등급입니다. 그 해당 시험 범위에 대해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지금 등급은 안 나오는데 내년에 거 하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등급이 안 올려도 되는 4% 안에 1등급 안에 있다면 고등학교 1학년이 혹은 중학교 3학년 2학년들이 그 정도 실력 수준에 올라와 있다면 다음 학년 그 다음 학년 거를 하고 있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걸 조금 제가 한번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영상에서 최근이 아니라 시즌 1, 2, 3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해서 중복되지 않게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다가 이런 그림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더 임팩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오늘은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은 깊이에 대한, 수학 공부의 깊이, 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 그림은 학년이 지나가면서 연계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례차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린 겁니다. 자, 깊이. 이쪽으로 오른쪽이 뭐 예를 들면 쉽고 이쪽으로 어렵다. 깊이가 이쪽으로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학교 1, 2, 3학년 1학기다. 1학기 내용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1학년 학생이, 그죠? 1학년이 기본 문제를 잘 소화했고 응용 문제를 잘 소화한 상태로 1학년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2학년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평소에 기본과 응용만 소화를 1학년 때 했기 때문에 2학년에 올라가서 이 심화까지 소화해야 되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1학년 공부할 때, 1학년 것 공부할 때 학년이라고 해도 되고 뭐 선행학습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심화, 이 부분을 심화라고 하면 이전 학년 공부에서 심화를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화가 힘들죠. 이게 소화하지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실력이 있는데 일부러 안 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심화를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실력이 안 되는데 그 다음 학년 걸 배웠다고 해서 자, 선행으로 뭔가를 했어요. 지금 학년이 2학년이 아닌데 1학년 심화를 도달할 수 없는 실력이고 예를 중1라고 하면 1학년 심화를 할 수 없는 학생이 2학년 공부를 했어요. 2학년 공부를 하면 심화를 당연히 못하겠죠. 그럼 뭐 대충 응용까지 선행을 했다던가 그리고 까먹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심화에 대한 능력이 선행을 자 2학년 1학기를 했기 때문에 2학년 1학기를 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심화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뭐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심화는 자 심화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쌓은 학생이 그 다음 학년을 할 때도 이 밑에 부분이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노력해서 풀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학년의 심화도 도전해서 소화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냥 위에 학년 뭐 그냥 아무 상관 맥락 없이 선행을 하면 현행하는데 심화가 풀린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뭐 도형을 하고 있는데 1차 함수가 풀리진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2학년 2학기 걸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1학년 1학기에 도움을 주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직접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그냥 이 말을 그냥 쉽게 믿어버린 겁니다. 소문을.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1학년 심화와 2학년이 끝났을 때 예를 들면 어떤 2학년이 끝났을 때 이 심화와 이 심화를 깔끔하게 소화한 학생이 3학년의 심화도 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비어있는 학생이 3학년에 올라가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해서 심화를 뚫을 수도 있어요. 심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을 잘 못하는데 1차 방정식의 활용의 심화를 잘 못하는데 연립방정식 부등식의 심화를 쉽게 한다. 이런 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 그죠? 심화가 안 돼서 선행을 한다. 이런 건 진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화가 안 되면 계속 심화를 해요. 심화를 하는 게 내년에 우리 아이가 또 심화를 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학생 시기를 보내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심화를 계속 해야 결국 물론 지금 뭐 킬러 문항에 대한 이슈가 큰데 어쨌든 중킬러도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대부분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 공부해서 테스트를 치는 것은 누가 많이 일찍 배웠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서 누가 깊이 있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느냐 이 부분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작할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공부의 방향도 제가 제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학을 처음 시작할 때 최초의 방향도 저는 항상 심화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방향으로 아이를 이끌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깊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깊이가 깊어지는 방향으로 항상 이끌어야 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단원의 연계성을 볼 때 자꾸 빨리 배우기만 하는 것. 어떤 특정한 단원이 어려우니까 그 단원을 남겨두고 또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과연 그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냐. 단원 연계 측면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고 했을 때 이걸 방정식이라고 합시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다른 단원을 채웠어. 방정식과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래프, 정비례, 반비례. 자, 방정식과 그래프, 정비례, 반비례 3, 4단원을 그죠? 제대로 안 한 상태로 2학년 공부를 하면 다른 거는 좀 채웠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연립 방정식과 부등식, 그죠? 1차 함수가 연립 방정식, 부등식 1차 함수를 방정식, 그래프, 정비례, 반비례를 제대로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비어져 있으니까 이걸 채우기가 어렵죠. 이걸 더 채우기가 어렵다.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가 어렵다. 방정식, 그래프, 정비례, 반비례를 잘 모르기 때문에 1차 함수, 연립 방정식, 연립 부등식을 더 잘 모를 가능성이 커지고, 이 두 단원을 잘 모르니까 2차 방정식, 2차 함수까지 잘 모를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지. 어떻게? 이걸 잘 모르지만 진도를 나가서 이거를 잘 이해하면 이게 막아진다. 이것까지 잘 몰라도 진도를 계속 나가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잘 이해하면 얘랑이 채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상식적입니까? 그런 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위계성이라고 하잖아요. 위계성이 있는 학문이다, 수학은. 그게 딱 맞다니까요. 차근차근 아래 기초가 되는 거를 채워야 그 위에 게 쉬워지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근데 자꾸 몰라도 진도 나가고 진도 나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이런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잘 모르지만 진도 나가다 보면 알게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머릿속에 딱 간직하고 계속 진도만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가 이때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시간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프를 보고 있으니까 또 이게 명확하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방식보다 더 좋은 그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쨌든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하고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면 현행이 쉬워진다. 지속성과 보편성이 없습니다. 특정한 최상위권 학생이, 진짜 실력이 좋은 최상위권 학생이 심화도 다 소화했는데 선행을 해보니까 다른 학년에서, 위에 학년에서 배운 내용으로 이전 심화가 조금 쉽게 풀리더라. 그건 가능해요. 근데 그 학생은 현행 심화가 현행의 내용으로 풀어내는 학생이잖아요. 그리고 선행을 해보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쉬운 방법이 있더라. 이거를 배우게 된 거잖아요. 근데 현행 내용을 1차 방정식을 못 푸는 학생이, 1차 방정식 활용을 1차 방정식으로 못 푸는 학생이 연립 방정식으로 풀었다. 물론 풀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현행을 못하고 현행 실력이 나쁘면 현행을 열심히 해서 실력을 올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모르는 부분이 보이면 그 부분을 지금 열심히 해서 이해하고 풀어내는 게 수학 실력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를
그죠? 선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막 잘못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행을 열심히 해라. 대부분의 학생들 2등급 학생까지 그죠? 95%의 학생들은 아직 현행 실력이 부족합니다. 선행을 해서 현행 실력이 올라가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현행을 오답을 그죠? 틀렸던 문제를 안 틀리기 위해서 틀렸던 문제를 혼자 풀 수 있게 되는 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현행 복습 계속 열심히 해서 진짜 실력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